네, 동시효과 중개석입니다. 개장 얼마 안 남았는데 먼저 지수 움직임 보셔야죠. 네, 거래소 예상 체결가가 많이 밀릴 것 같은데요. 네, 1% 넘어가는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2682선에서 네, 대기가 받아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난 금요일도 많이 내줬는데 네, 계속 추가적인 하방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놓고 오늘 장을 준비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밀립니다. 지금 893선에서 출발이 대기가 되고 있는데 0.88% 전거래 대비로는 하락하게 되면서 7포인트 넘게 내주게 되면서 연이틀의 하락 흐름 여전히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뭐 앞에서도 변수가 상당히 많다라고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맞물리게 되면서 지금 동시효과 종목들에도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110달러 선을 바로 다이렉트 뚫고 올라갔습니다. 앞에서 뭐 200달러, 180달러 이렇게도 전망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간밤에 미국에서 러시아 원유 수출 제재하는 거를 고려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한국 석유 주가는 9% 넘어가는 상승권 출발 대기합니다. 네, 24,750원 호가 잡히고 있고요. 흥규석유 7%, 중앙에너비스도 6% 넘어가는 상승권 출발 대기가 받아놓고 있고요. S오일 같이 보실까요? 네, S오일도 지금 대형주안에서는 대응 가능한 종목이 될 텐데 지금 4% 넘어가는 상승 구간에서 93,500원 잡히고 있습니다. 원자재 쪽 오늘도 다 갈 것 같아요. 지금 천연가스 가격도 지금 단기간에는 20%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는 뭐 대성에너지하고 GS 이런 종목들이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하면서 오늘 상승호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루미늄 가격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또 올라갔습니다. 선물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서 사마알루미늄, 조일알루미늄, 알루코 이런 종목들 모두 다 1에서 2%대 상승권의 출발 대기가 받아놓고 있고요. 곡물 가격의 상승세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이 우리의 요구를 러시아에 우크라이나가 들어줄 때까지는 교전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그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게 되면서 곡물 가격의 상승도 결국에는 멈추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미래생명자원의 주가가 오늘 호가 강합니다. 9% 넘어가는 상승권 출발 대기하면서 9,300원 나오고 있고요. 효성 OMB의 주가도 4% 넘어가는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네, 3월 7일 월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의 키워드 역시 전쟁과 인플레로 압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시 휴전 합의가 또 불발이 되면서 지금 현재도 러시아는 포격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타전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푸틴 대통령의 입장이 굉장히 강경합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우리는 휴전을 하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게 되면서 굉장히 불안하게 국제정세는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가에서도 보셨다시피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종목들로 오늘 매개 쏠림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동맹국들과 연합을 해서 결국에는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또 이제 맞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 관련해서 오늘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반영해서 증권사 이번 주 주간 밴드가 2,600 중반대에서 2,800까지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범위가 조금 넓게 제시가 되고 있고 그만큼의 변수가 상당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대응의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빠르게 뉴스를 체크하면서 전략도 함께 잡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장됐는데 하나씩 그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를 먼저 보시면은 예상 체결가보다는 지금 분위기 더 안 좋습니다. 네, 1.6%까지 낙폭을 키우게 되면서 2,668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증권사 이번 주에 밴드 범위가 2,650에서 2,800 이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밴드의 하단선까지 지금 이동되고 있는 움직임 점검이 됩니다. 분위기 안 좋고요. 네, 2,680에서 오늘 시가 들어오고 나서 시가 대비해서는 벌써 13포인트나 내주고 있는 장 시작 이후에 1분 동안의 움직임 확인이 됩니다. 하방 변동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네, 동시효과보다는 상황 안 좋습니다. 현재 구간에 1.58% 내림세가 진행이 되면서 14포인트 넘게 내주고 있는 상태고요.
890선까지 결국에는 내주게 되면서 886 들어옵니다. 910선에서 900 그리고 890, 880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내림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빠르게 레벨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수 움직임도 면밀하게 오늘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주체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시장이 지금 많이 불안했기 때문에 메이저 세력들의 이탈이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 쪽의 저가 매수만 거래소 코스닥에서 버티고 있는 상태고 메이저 세력들이 오늘 주식을 모두 다 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기관의 매도 금액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기관의 매도가 700억 원 가깝게 잡히고 있고요. 외국인들 매도가 500억 원 조금 넘어가는 수준으로 체킹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소에서 외국인들 대응 보시면은 오늘까지 연 이틀에 매도 대응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금요일장에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거의 6천억 원에 가까운 매도 이후에 추가적인 매도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면 금액은 조금 제한적이긴 한데 포지션은 마찬가지인데 방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로 잠깐 전환이 됩니다. 17억 원의 매수 우위 집계가 되고 있고요. 기관에서는 장 초반에 매도로 대응을 하면서 100억 원 넘어가는 물량 출회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받아내는데 그렇게 여력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100억 원 미만의 소폭의 매수 우위로 현재 출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업종별의 동향을 보시면 시장이 워낙에 오늘 분위기가 다운돼 있어가지고 하락하는 업종의 등락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크게 밀려나고 있는 섹터가 오늘장 하락하는 게 전기, 전자로 랭킹이 됩니다. 업종 하락률이 2% 넘게 들어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분위기 안 좋네요. 지금 하이닉스가 거의 4% 가까운 내림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전기전자 섹터가 오늘장에 하방 주도하고 있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전기차 쪽도 오늘 분위기가 좋지가 못하면서 전기전자가 지수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도 오늘 분위기가 안 좋고요. 서비스업도 1.7% 내림세가 진행이 되면서 네이버의 낙폭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까지 해서 오늘 포털주들도 컨디션이 좋지가 못하고요. 보험주가 밀리네요. 또 오늘 보험주가 1% 넘게 하락하고 있고 섬유의복, 제주업종까지 해서 하락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라오는 섹터가 있는가를 봤는데 약하네요. 전기가스 정도만이 강보합권 정도 유일하게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강하지가 않아가지고 이쪽도 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경동도시가스,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전쟁 관련된 우려를 반영하게 되면서 전기가스 쪽으로 매수 들어간다는 점 체킹 가능하시겠어요? 그리고 건설 별로 안 밀립니다. 건설업종에 아주 소폭의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거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다른 쪽에 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는 섹터라는 점 이 정도만 일단은 장 초반의 분위기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실까요? 예상대로 10위권 안에서는 올라오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도 낙폭이 큰 종목의 SK하이닉스 점검이 되고 있는데 장 초반에 외국인들 매도물이 이쪽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현재 구간에 4.4% 개파락으로 출발이 돼서 약간의 낙폭 줄이고 있는 상태고요. 3.6%가량의 내림세 진행이 됩니다. 지금 5일선, 60일선 다 내줬습니다. 밑으로는 121선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는 상태. 이 정도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지금 테슬라 쪽의 원통형 배터리가 시장을 주도할 거라는 오늘 전망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전기차 쪽에 지금 배터리 업체들 상황 좋지 않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도 주가 하락합니다. 연이틀의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 저가 매수 들어가자라는 증권사의 의견이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4% 넘게 하락하고 추가적인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2% 내외 정도 고른 하락 흐름 진행이 됩니다. 쭉 넘겨보니까요. 시가총액 30위권 안에서는 빨간불이 몇몇 들어오긴 합니다. 예상됐던 종목에서의 빨간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주가 1% 넘게 올라오고 있고요. HMM의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강하게 슈팅을 뿜어냈는데 추가적인 오름세가 나오게 되면서 36,000원권 2% 넘어가는 오름세 나오고 있고 이 정도만 좀 체크가 되네요. 상승 종목 많지 않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코스닥에서는 10위권 안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시즌이 유일하게 점검이 됩니다. 시즌이
배당과 함께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하겠다고 지난 금요일에 장마치고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주가는 시장과는 별도로 오늘 움직입니다. 2% 내외 정도 상승 움직임 체킹이 되고 있고요. 골든크로스가 납니다. 골든크로스 나면서 단기 이평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 점검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종목들 가운데서는 카카오게임즈가 상대적으로는 많이 밀립니다. 카카오게임즈가 3% 넘어가는 하락세 진행이 되고 있고 배터리 쪽 여전히 좀 장비나 소재 쪽 다 분위기 안 좋은데요. 에코프로 BM, LNF 그리고 첨보 이런 종목들도 큰 폭은 아니고 2% 내외에서의 조정 움직임 함께 점검이 됩니다. 넘어가 봐도 코스닥에서는 50위권 안에서 시젠과 함께 지금 두 종목밖에 빨간불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PNT 요 정도만이 강보합권 기록이 되면서 지금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의 대형주들 분위기가 더 안 좋다라는 점 함께 확인이 되면서 가뭄에 콩나듯이 빨간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다 열어서 보시면은 거래소에서는 193개 종목이 올라오고 있고요. 670개 종목이 하락하게 되면서 하락 종목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코스닥 상은 더 안 좋습니다. 1165개 종목이 하락하고 있고요. 223개 종목만이 상승하게 되면서 상승 종목이 굉장히 슬림화돼서 들어오고 있고 그 와중에도 이제 전쟁과 관련된 종목들 큰 폭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점 가장 눈에 띄는 특징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상승 종목을 먼저 보시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상승하고 있는 종목에서는 미래생명자원이 거래가 많이 붙습니다. 개장하자마자 300만 주가 거래 붙었고요. 현재 구간에 두 자릿수대 급등세가 함께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서 지금 곡물 가격의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전개가 될 거라는 전망이 조금 많았는데 이런 부분 반영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으로 조금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 올라오는 종목을 또 브리핑을 조금 해보면은 상승 종목에서는 오늘 한국 BNC 이런 이슈에 있는 종목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BNC의 코로나 치료제 안트로퀴노놀 이게 미국 FDA에서 긴급 승인 신청이 임박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제로 있는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15% 넘어가는 급등권이고요. 230만 주 거래 붙게 되면서 16,000원대에 거래 진행이 되고 있고 유가 관련주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다 좋거든요. 흥고석유 같은 종목들도 현재 구간에 8에서 9% 가까운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 장주은의 11%까지도 함께 슈팅이 확인이 됐습니다. 비료 관련돼서 지금 식품 관련주들 미래생명자원뿐만 아니라 아시아 종목도 오늘 장 초반에 반응 좀 크게 나오는데요. 이 종목은 근데 변동이 일시갑니다. 장중에 16% 넘게 급등했다가 6%대로 상승폭을 줄여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가 좀 붙은 가운데에서 음봉이 크게 발생이 되면서 현재 구간에 6,000원 초반대에서 거래가 잡히고 있습니다. 중앙에너비스도 좋네요. 중앙에너비스도 4.7%가량의 오름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신증권에서는 방산주 보전하는 레포트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무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호가 때 많이 움직였던 LIG 넥스원의 정규장의 반응 보시면은 2.4% 플러스가 나오면서 76,400원 기록이 되고 있고요. 퍼스텍도 2.7%, 스페코나 빅텍, 휴니드까지 해서 고른 동반대 방산주에서 오름세도 함께 좀 체킹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시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과 관련된 우려를 반영한 섹터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 유가 얘기해 주셨잖아요. 최현재 전문가님 먼저 봐주세요. 유가 관련주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오늘 S-오일이 지금 한 3% 중반대 상승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이 지금 강보합권으로 지금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 오전에는 상당히 좀 강했는데 지금 좀 밀려 내려온 모습이고 중앙에너비스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에너비스는 지금 한 5%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석유도 지금 한 11% 넘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전쟁 관련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서의 대응보다는 좀 섣부르게 매수, 매도 이런 것보다는 조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 이런 쪽의 대형주로는 접근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시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흥구석유 이런 쪽 소형주, 중소형주 굉장히 요즘에는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저는 차라리 이쪽 펀더멘탈 관련 쪽으로 직접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SO일, SK이노베이션 쪽으로는 여전히 매수 관점이 좀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러시아가 세계 3위 산유국인데 지금 워낙에 상황이 여의치가 않게 돌아가다 보니까 미국이 뭐 유럽 동맹국들과 손을 잡고 러시아 원유 수출을 끊어버리겠다. 네, 이런 또 이제 맞수를 놓게 되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정말 미지수죠. 이런 상황입니다. 국제유가에 뭐 불이 붙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상황에 반영하게 되면서 유가 관련주들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만만치 않게 거래가 또 많이 붙고 있는 쪽이 말씀드린 대로 곡물가가 이제 걱정이 됩니다. 이게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단계적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또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이 미래생명자원 뭐 이런 종목들 12% 넘어가는 급등권, 효성 OMB가 시세 많이 붙어가지고 지금 양봉 길이가 아주 길어집니다. 13% 넘어가는 상승권 나오고 있고요. 한일사료가 7%, 대유도 보실까요? 네, 대유의 주가도 4% 넘게 뛰면서 5,500원권을 바라봅니다. 단계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법한 섹터인데 또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어떤 대응의 관점이신지 이쪽도 봐주세요. 김영희 전문가님. 네, 현재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우크라발 사태가 이번 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소비자 물가가 저번에 이제 작년에 11월부터 이제 올해 2월까지는 박스권에 조금 이제 머물렀었습니다. 3%대로. 그렇지만 이제 이번 3월 달부터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4%를 뚫고 올라갈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곡물 관련된 이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 물가가 계속 높아질 거로 판단이 돼요. 이제 시장에서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원자재 관련주들은 언제 어느 때 40%, 50% 급락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제 일례로 예전에 천연가스 관련주였던 GSE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고점에서 이미 50% 이상의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접근하기에는 너무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단기적인 이벤트도 조금 많이 앞둔 만큼 이벤트에 대비한 그러한 이제 대응을 준비해야 되는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에 움직임이 또 나오고 있고 한국가스공사 관련해서도 오늘 증권사의 레포트가 나왔는데 유가가 1달러 올라갈 때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70억이 늘어난다. 이런 좀 헤드라인을 날고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장중에 6% 넘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약간의 상승폭이 줄이게 되면서 윗골이 달고 있는 패턴이긴 한데 주가 강하고요. 네, 3에서 4% 정도의 오름세가 진행이 됩니다. 이 종목 신고가 멀지 않았거든요. 네, 51,000원대 신고가 위치하고 있고 8% 정도만 더 올라가면 신고가 터치가 됩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천연가스 쪽에서는 지금 대성에너지의 주가도 호가 좀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GSE하고 같이 음봉이 발생이 됩니다. 대성에너지가 3% 넘게 뛰고 있고요. 네, GSE도 1.7% 시장 대비 역시나 강한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철금속 쪽 볼까요? 좀 알루미늄이나 뭐 구리, 아연, 네, 이런 종목들도 지금 계속해서 공급과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에 좋았던 알루미늄 먼저 보겠습니다. 알루미늄 관련주 안에서는 사마 알루미늄의 주가는 양봉 플레이가 오늘 나오네요. 2에서 3% 정도 오름세에 나오고 있고요. 알르코가 1.8%, 조일 알루미늄이 1.7% 정도 플러스권입니다. PJ 메탈이 최근에 굉장히 가볍게 알루미늄 이슈 나올 때마다 반짝반짝하는 종목인데 지금 거래가 많이 붙어 있네요. 150만 주 거래 동반이 되면서 2.7%가량의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구리나 뭐 아연 가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워낙에 또 산업재에 많이 들어가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분석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도 한번 볼까요? 최현수 전문가님. 네. 일단은 오늘 비철금속 관련해서 제일 강한 쪽은 풍산, 구리 쪽인데요. 지금 3.5%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연 쪽은 고려아연이 지금 약 강보합권입니다. 지금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 주식은 알루코가 지금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고 PJ 메탈이 한 2.3%, 사마알루미늄이 한 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일 알루미늄, 남선 알루미늄도 모두 한 1%대 강보합권에 지금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비철금속은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계속적으로 뭐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철강 쪽은 관련이 별로 없지만은 비철금속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인데 미국 시장에서도 알코아라는 이제 알루미늄 기업이 있는데 9% 넘게 미국 시장에서 주말에 급등을 했습니다. 역시 이쪽도 같이 막 전쟁 관련주로 좀 같이 묶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특히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보합이지만은 고려아연은 이제 뭐 직접적으로 아연 가격이 상승하면은 제일적으로 수혜를 입기 때문에
뭐 이 고려아연, 풍산, 알루미늄 관련주로는 뭐 알루코 뭐 이런 쪽도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전쟁 관련 리스크가 점점 더 장기화되면 될수록 이쪽으로도 매기가 좀 쏠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구리의 수요처는 가장 큰 수요처는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 중국 양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전문가들이 5.5 봤더라고요. 일단은 생각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긴 했는데 절대적으로는 낮습니다. 31년 만에 최저치고 풍산이 작년에 실적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세 대응 가능하다고 보세요? 풍산 같은 종목들? 아까는 이제 네. 말씀드렸는데 네. 구리나 아연, 알루미늄 관련주들은 전쟁 관련 주로 그동안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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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을 해봐야 될 것. 네, 풍산, 네. 네. 네, 잠깐 제가 멘트를 이어받으면은 풍산의 주가가 지금 35,400원대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구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원자재로서의 가치가 큽니다. 그리고 뭐 중국에서의 수요 부분들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 풍산에 대해서는 추세적인 대응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언급해주고 계신 게 맞으시죠? 네, 최수 풍산, 전문가님? 고려아연 전부 다 뭐 어차피 보면은 뭐 대형 우량주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추세적인 대응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구리나 아연 쪽으로는 그동안에 좀 소외되었었는데 앞으로 좀 주목을 좀 더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중국 측에서는 지금 뭐 올해 이제 성장률을 5.5%로 잡았는데 물론 글로벌 IB들 층에서는 전부 다 올해 이제 5% 미만으로 잡았는데 조금 시진핑이 조금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여태까지 경제 성장 전망을 잡으면은 대부분 그쪽으로 좀 그쪽으로 성장이 좀 대부분 달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측으로는 그렇게 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장기간에 중국의 이제 고성장은 이제 점점 끝나가고 있다는 것은 좀 한번 참고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몸값이 치솟고 있는 원자재 관련해가지고 네, 종목들의 반응을 조금 확인해봤고요. 밀리고 있는 종목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지금 대선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인맥 관련주들은 빨리빨리라도 지금이라도 처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김형일 네, 전문가 의견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낙폭이 좀 크게 들어와가지고요. 네, 승일의 주가가 6에서 7%가량의 내림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승일도 분위기가 안 좋고 뭐 NA능률의 주가도 6% 넘게 주가 빠지게 되면서 지금 7%까지 낙폭이 나오게 되네요. 이렇게 되면 오늘까지 나흘 연속에 네, 음봉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고요. 덕성의 주가도 지금 오늘 음봉의 길이가 좀 길어지게 되면서 5% 넘어가는 하락 흐름, 덕성, 우선주, 뭐 서현 이런 종목들 지금 윤석열 인맥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대선을 코앞에 두고서는 밀려나는 움직임 확인됩니다. 이쪽 좀 점검해 주시겠어요? 김영일 전문가님? 네, 뭐 윤석열 후보 관련주뿐만 아니죠. 이제 뭐 이재명 후보 인맥 관련주도 전체적으로 주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만약 이제 이 대선이 지나가고 났을 때 인맥 관련주들이 이제 뭐 이 후보가 됐다라고 하면은 윤 후보 관련주들이, 그다음에 윤 후보가 당선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후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급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 단기적인 이벤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장도 지금 이제 오늘처럼 어느 정도 좀 하방 압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은 최소한 염두를 해두시고 이제 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좀 조정 중이시더라도 앞으로 좀 리스크를 좀 생각을 해서 시장이 조금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을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게 두 분 모두 다 차라리 정책주를 보자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눈에 띄는 종목 좀 있으세요? 김영일 전문가님? 지금 현재 이제 이 원전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이 러시아발 리스크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죠. 말씀드렸듯이 양 후보가 동시에 어느 정도 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들, 뭐 주택 공급이라든지 혹은 일자리 그리고 친환경 관련된 이제 종목들은 지금 현재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특히나 이제 이 친환경 그리고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부분은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꾸준하게 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무관하면 오히려 조금 눌림이 나오면서 담아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정책주들은 반드시 이제 양 후보가 동시에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이 선별적인 매매를 진행을 하셔서 접근을 하면 충분히 좋은 수익은 나와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신재생 쪽에서 갑자기 양봉 플레이가 아주 길게 눈에 띄게 나오고 있는 상방에 대한 변동성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풍력주가 점검이 되거든요. CS 베어링의 주가가 장중에 15%까지 슈팅이 나옵니다. 4% 넘어가는 갭상 출발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상승폭이 확대가 되면서 현재 구간은 12% 넘어가는 급등세가 점검이 되고 있고요. 많이 눌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갭을 메우게 되면서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유니슨 한번 보실게요. 유니슨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은 4% 넘어가는 상승권이고요. 2,800원, 네, 지금 현재가 나오게 되면서 40% 고점 대비 눌림목 있는 종목인데요. 신재생 쪽에서 종목 올라가는 게 대선과 좀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지금 뭐 네. 저는 이제 신재생 쪽이 오늘 태양광 쪽은 약하고 풍력주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CS 베어링, 뭐 CS 윈드, 뭐 동국 SNC, 상강 MNT, 뭐 유니슨 전부 다 오늘 강한데요.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 좀 시세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태양광 쪽은 지금 오늘 시세는 오늘 지금 강보합권인데 조금 더 이제 풍력 쪽에 좀 무게를 두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풍력주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계속적으로 뭐 저번 주에도 산업 리포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좀 관심도 깊게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좀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조금 저는 풍력주 같은 경우는 좀 계속 이제 유가가 계속 강세를 보이면은 재생에너지 이쪽 파트들도 전체적으로 계속 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신재생 쪽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눈여겨보시거나 투자 포인트 줄 만한 부분 김영희 전문가님도 있으세요? 신재생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서 가장 강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원전, 그 다음에 이제 풍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이 풍력 관련주들은 CS 베어링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단기간에 이제 50% 정도의 상승이 나온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주들도 지금 이제 저점에서 대부분 벌써 한 30% 이상의 조금 상승이 나온 구간이죠.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제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제 하방 압력이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대선 후보들의 이런 정책적인 부분, 만약에 이제 야당에서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 구간에서 이미 30% 정도 올라온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죠. 때문에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대선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확인하고 접근을 해야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이제 상방도 열려 있지만 하방도 열려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이제 염두를 하고 접근해야 될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방방 하방의 가능성 모두 다 열어놓고 대응해보자라는 포인트 얘기해 주셨고요. 방산주 한번 볼게요. 방산주가 각국에서 군사력을 아무래도 증가할 요구가 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방산주가 좀 분위기가 좋은데요. 지속적인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두 종목이 오늘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LIG 넥스원 신고가 오늘 가네요. 네, 신고가 찍으면서 78,800원, 8만 원 거의 바라보는 구간에서 오늘 신고가 나왔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까지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추가적인 오름세가 나오면서 지난주 굉장히 강력한 슈팅 퍼포먼스가 나왔는데 6만 원 선 거의 바라보네요. 네, 58,500원에서 오늘 신고가 찍고 현재는 음봉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강한 모습 1.6%가량의 오름세가 진행이 됩니다. 방산주에서 신고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증권사에도 투자 의견은 지금도 고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님, 최재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방산주는 오늘 지금 보면은 LIG 넥스원이 한 4%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는 뭐 강세였다가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약 1.5%,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방산주는 스펙코나 빅텍 이런 중소형주보다 지금 오히려 지금 대형주 쪽에 지금 흐름이 더 괜찮은데요. 차트 모습도 괜찮고 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접근을 하시려고 하면은 방산주는 뭐 접근이 가능하기는 한데 조금 내릴 때 좀 사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방산주 중에서 역시 탑픽은 LIG 넥스원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를 좀 들 수 있는데요. 뭐 이 중에서도 뭐 제일 흐름이 요즘 좋은 거는 LIG 넥스원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시장이 조금 조정받을 때, 아니 개별 종목으로 좀 조정받을 때 이렇게 접근해보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김현 전문가님도 오늘 장에 이쪽만큼은 눈여겨보자라고 좀 강조해 주실 만한 뭐 종목이나 섹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언급 한 번 더 해주세요. 지금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역시나 이제 정책 관련주들, 그다음에 친환경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때문에 이쪽 섹터들은 항상 눌릴 때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제
접근할 만한 그런 섹터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CBDC 관련주들은 현재 이 러시아발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단기적으로 나아질 확률이 매우 높은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 CBDC 섹터들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면서 어느 정도 이 시장의 흐름을 타줄 때 그때 이제 좀 접근하시면은 좋을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언급을 좀 해주셨고, 오늘 좀 특이 동향 나타내고 있는 좀 조금 더 봐드리면 직방 IPO 관련해서 열기가 뜨거웠죠. 네, 지난 금요일에 이 소식 전해지게 되면서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투자사입니다. 굉장히 슈팅이 강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이슈 있는 종목들로 좀 모멘텀 플레이가 진행이 되면서 오늘도 강한데요. 불 붙었습니다. 16% 넘어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이 됐고, 현재 구간에서도 10% 내외 정도의 좀 오름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직방 쪽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모멘텀들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장중에 신고가 찍습니다. 8,700원대에서 신고가 찍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투자사 가운데서는 미래에셋 벤처투자, 요즘은 또 굉장히 강한 움직임 보여주게 되면서 현재 눈에 띄는 동향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만 시세가 강하지는 않은데 체크해드리면 오늘 보셔야 될 게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보다 거래 대금이 2배 가까이 많았던 게 HMM의 주가였는데 오늘도 거래는 많습니다. 지금 거래 대금이 삼성전자 다음으로 지금 2위로 랭크가 되고 있고요. 장중에 4% 넘게 올랐다가 주가 지금 빠지게 되면서 0.4에서 5%가량의 내림세가 진행이 됩니다. 시세보다는 여전히 거래가 많이 붙고 있다는 점, 이런 점 체크하시면서 이 정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박셀바이오가 굉장히 강하게 플레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거래대금 상위권에 랭크가 되고 있는 코스닥 종목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8% 넘어가는 슈팅 나오면서 오늘까지 나흘 연속의 오름세, 이 기간 동안에 40% 넘어가는 강력 상승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의 5만 원 선을 바라보는 구간까지 진입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띄는 특징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점검하고 두 분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개장 초반의 종목들의 움직임 확인해 봤습니다.